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이먼스요.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오늘부터는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달락달락 잘라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1222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주시고, 지금은 컨텐츠 녹화 중이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은요, 지구과학 파트를 하도록 할게요. 지구과학 파트 하고, 조금 이따가 지구과학 파트가 끝나고 나면 생물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방송이고요. 일단은 지구과학 파트. 탄소의 순환부터 갈게요. 아시겠죠? 부분 녹화 하나 또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오늘은 지구과학 3강인가요? 4강인가요? 지구과학 3강? 4강? 아무튼, 하도록 할게요. 탄소의 순환이에요. 참조교재 27페이지. 참조교재 27페이지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의 순환인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지구계는 크게, 직권이 있고요. 직권이 있고요. 그죠? 잘 보이시나? 잠깐만요. 조금만 감마값을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이실 거예요. 직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요. 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권이 있고요. 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 있죠? 생물권. 요거 네 가지 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요 네 가지 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직권에서는 탄소라는 녀석이, 직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또는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생물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권에서는요, 탄소라는 녀석이 CaCO3라는 탄산염, 자, 뭐라고요?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오케이? 탄산칼슘이라는 염의 형태로, 아시겠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CO2,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CO2. 자,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그래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요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CO3E-. 자, 다시, CO3E-요. 탄산이온, CO3E- 또는 HCO3-, 즉 탄산수소, 이온,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요. 됐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탄소의 분포, 지구상의 탄소는, 자, 참조교재 27페이지입니다. 지구상의 탄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의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데, 탄산염의 형태인 석회암, CaCO3와 또는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어디요? 직권에서는 탄산염도 석유, 석탄. 그래서 얘는 탄화수소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석탄, 석유. 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이나 또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 유기물의 형태. 자, 여러분들 3대 영양소의 종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가 곧 생물권에서 존재하는 탄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중에 탄소의 순환이 나오는데, 탄소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을 순환하면서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기권으로 가면 얘
이산화탄소의 기체 형태라고 할 거고요. 탄산염이나 석유, 석탄으로 간다는 얘기는 직권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CO3- 탄산이온이나 탄산수 이온의 형태로 간다는 건 수권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로 가는 건 생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자, 뭐가 있느냐? 자, 기권의 탄소가, 즉, 이산화탄소가, 첫 번째 내용 갈게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해수에 용해된다면 CO3- 즉, 탄산의 형태. 오케이? 그러면 기권에서 해수로 갔네요. 그죠? 해수로 갔어요. 해수. 그러면 기권에서 어디로 갔다라는 얘기입니까? 수권으로 갔다는 얘기네. 그죠? 자,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자, 수권으로 갔다는 얘기는 CO3- 또 HCO3- 요 형태로 변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해양 생물체가 흡수했네? 그러면 뭐예요? 생물권으로 갔겠네? 그렇죠? 생물권. 그래서 뭐예요? 유기물. 그쵸? 유기물로 갔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에 해양 생물체가 죽어서 탄산염의 형태로. 자, 이 녀석이 탄산염의 형태로. 그러면 CaCO3. 그럼 얘는 뭐예요? 직권으로 갔겠네? 그죠? 직권으로. 가서 결국은 뭐예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더욱더 직권화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있던 녀석들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CO2를 방출하네? 아하. 화산 폭발에 의해서 CO2를 내놓겠죠. 그럼 CO2를 내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시 기권으로 갔다는 얘기네. 그쵸? 맞아요? 기권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얘기 끝났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수권, 이온의 형태로 갔고, 이 녀석이, 미생물한테 먹혀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라는 염의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는 직권으로 갔다는 얘기고, 다시 폭발해서 이 CO2의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는 기권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두 번째 내용에서는 기권의 탄소라는 얘기는 CO2를 얘기하는 거고, 해수에 용해됐다라는 얘기는 CO3- 또는 HCO3-, 즉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탄산염으로 침전됐다라는 얘기는 얘는 곧바로 직권으로 갔겠네. 그쵸? 곧바로 직권으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방출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기권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맞아요. 오케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한데, 그럼 화석연료라는 얘기는 직권에 존재했던 화석연료인데, 자, 갯미르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에 뵙네요. 지금 컨텐츠 녹화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권의 탄소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그러면 화석연료라는 얘기는 결국은 석탄이나 석유. 사용량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대. 그럼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니까 당연히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탄소순환의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얘기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탄소순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얼굴이 너무 밝게 나온다. 그쵸? 깨지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탄소순환의 변화 과정. 자, 기권의 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체에 저장을 하고 유기물로 저장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생물체가 매몰되어 화석연료를 생성한다. 그러면 화석연료로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직권의 영역으로 변화됐다라는 얘기네. 그쵸? 그러니까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체로 저장됐다. 즉 생물권. 그 다음에 생물체가 매몰되어 화석연료가 생성됐다. 직권. 그쵸?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대요. 연소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기권으로 간다. 그럼 얘의 순서는 기권에서 생물권, 생물권에서 직권, 직권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기권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서 일단 정리할게요. BJ 사이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냥 나가셨네요. 한 분 계셨었는데 그냥 나가셨네요. 그럼 곧바로 다시 진행하죠,
바로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갑니다. 물의 순환 갈게요. 물의 순환도 한 커트, 부분 녹화 하고 가겠습니다. 물의 순환도 부분 녹화. 자, 부분 녹화 찍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영역은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물이 순환한다라는 얘기는요.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 자, 다시 말하면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요.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고 그 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강물이 되는 거고 강물이 다시 바닷물로 돌아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물의 순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물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이라는 녀석이 수증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증발을 해야겠네? 그럼 증발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태양에너지겠네요? 물의 순환을 주도하는 에너지원은 뭐다? 태양에너지다. 아시겠죠? 태양에너지. 자, 그래서 첨주기대 28페이지에요. 그래서 물의 순환을 주도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 자, 물의 순환 보니까, 자, 1과 2 과정을 반복하면 순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 보시면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고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자, 육지의 해양에서, 즉 바다에서 물이 증발한대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한대. 오케이? 자, 다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뭐라고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된대요. 증발을 통해서. 수증기가 된대요. 수증기. 오케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쵸? 뭐가 개풀당하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라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기로 이동하고,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생물권에서 수증기가 대기로 이동한다. 자, 태양에너지의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로 가기도 하지만 식물의 증산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증산작용이라는 거는요, 잠깐 설명하고 올게요. 증산작용이라는 건 증발시킨다, 산물을. 자, 증발시킨다 산물을.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뒷면에 뭐가 있냐면 반날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공. 그쵸? 기공. 여기에다가 식물의 체내에 있는 물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자, 뭐를 저장한다고요? 물을 저장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증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증발은 증발인데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자연 증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식물에 의해서, 식물의 증산작용을 통해서 증발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권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석한다면 얘는 수권이 되겠죠. 바닷물의 증발이니까 얘는 생물권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수권에서부터 기권으로 간 거고, 자, 얘는 생물권에서부터 어디로 간 거예요? 기권으로 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뭐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직권, 수권,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간다. 자, 그 육지와 있는 태양, 수권? 에이, 물이 뭐야?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육지에 물도 있잖아. 그쵸? 육지에 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땅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겠네. 촉촉한 땅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겠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얘는 직권이겠죠? 직권. 땅에서 증발에 의해서 다시 수증기로 간다. 기권. 그러면 수권에서도 기권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도 기권으로 갈 수도 있고, 촉촉한 땅이 증발에 의해서 마를 수가 있잖아요.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내용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기고, 자, 이제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수증기와 응결에 의해서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구름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뭐예요? 강수, 비나 눈 등으로 바뀌어서
일부는 토양으로 가면 직권이죠. 토양으로 가면 직권. 해양으로 가면 수권. 그쵸? 해양으로 가면 수권. 그 다음에 뭐야? 거기 토양이나 암석이 흡수되는 건 직권. 하천이나 지하수를 통해 해양으로 이동하면 수권. 생물체에 흡수된다. 구름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우리 숨 들이마실 때 수증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생물체다? 그럼 얘는 생물권이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구에서의 물의 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는 에너지는 교환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교환할 수 있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기도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으로 왜 우주로 나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에너지는 교환이 가능한데 물질은 교환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질은 교환이 안 돼. 만약에 지구상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면 지구 내에 있는 물의 양이 점점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오케이? 지구 내에서만 순환을 하는 거야. 즉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않아요. 즉 고립된 지구계 내에서만 물질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따라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입량과 유출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유입량,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유입량, 육지에서의 유입량, 대기에서의 유입량 다 더하고요. 해양에서 유출량, 육지에서 유출량, 대기에서 유출량 다 더해보세요. 그럼 그 값이 같아집니다. 같아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물의 순환에 의한 지표 변화가 있는데 강수로 지표에 내린 물은 이동하면서 풍화, 침식 등을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네. 풍화와 침식의 주된 원인은 물과 공기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표가 다양하게 변화된다라는 거,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자국은 여러분들 강의 상류에서 V자 모양의 계곡이에요. V자 모양의 계곡. 이렇게 물이 파는 거죠. 물이 파요. 깊게. 흐르는 물, 즉 유속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자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단 얘는 침식이다라는 거 분명히 적어두세요. 침식. 얘는 깎아서 만드는 지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상지는 경사가 갑자기 급한 곳에서 완만한 곳에 이어지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급한 곳과 완만한 곳이 이어지는 접합 부위, 그 경계에서는요, 싹 내려오다가 불 쌓여버려. 그래서 결국은 선상지라는 걸 만들어요. 부채꼴 모양의 땅덩어리, 선상지 만드는 겁니다. 선상지는 퇴적이라고 빨리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류는 중류에서 나타나는 건데 침식이냐 퇴적이냐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바깥쪽은 침식이고 안쪽은 퇴적입니다. 그래서 침식 혹은 퇴적이다. 삼각줄은 적어두세요. 퇴적지형입니다. 강 하구에서 유속이 느려져서 생기는 퇴적지형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겁니다. 물이 순환이 하는 역할, 물이 증발하거나 또는 응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이 증발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된다면 흡수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흡수와 방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나더라. 아시겠죠? 자,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적도지방에 있던 많은 열에너지를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동을 하면서 구름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고요. 구름이나 또는 강수, 기산형 현상을 일으키고 지금 설명했던 거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지표를 변화시킨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조금씩 찍어서 올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1시간 막 이렇게 돼버리면,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풀버전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씩 잘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인사도 안 했다. 인사하고. 그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자,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J 사이메스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